파트 1 오프닝 파란 자본과 붉은 피가 잉태한 보라색 쇼룸의 비극 파란색 물감과 붉은색 물감을 섞으면 가장 화려하고 신비로운 보라색이 탄생합니다. 대중은 무대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이 보라색의 결과물, 즉 완벽하게 세팅된 프론트엔드에만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설계자의 눈에 보라색은 그저 아슬아슬한 환상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파란색의 냉혹한 자본 통제와 시스템이 존재하며 무대 뒤편에서는 막대한 고정비와 통제 불능의 마찰 비용이라는 붉은색 피가 철철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파란색 배관이 이 붉은 적자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라색의 화려한 쇼룸은 순식간에 참혹한 재난으로 돌변합니다. 자본시장의 이면에서도 이와 정확히 동형을 이루는 파국이 은밀하게 벌어집니다. 껍데기뿐인 프론트엔드의 밸류에이션에 취해 정작 본체의 숨통을 쥐고 있는 백엔드의 비용 구조와 내재적 통제권을 무자비하게 뜯어고치려다 가치사슬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져버리는 치명적인 딜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스트럭처 익스팬드에서는 최근 광화문 광장을 마비시켰던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컴백 라이브와 블루보틀 카브아웃 딜을 교차 해체하며 파란색 자본과 붉은색 리스크의 끔찍한 충돌이 어떻게 보라색 밸류에이션을 파괴하는지 그 구조적 본질을 직시하겠습니다. 파트 2 인사이트 익스트랙션 아리랑의 껍데기에 이식된 자본의 오토튠 네슬레가 블루보틀의 오프라인 리테일을 매각하고 센츄리움 캐피탈이 이를 인수하는 딜에 숨겨진 로직을 되짚어 보십시오. 센츄리움은 소비자가 열광하는 블루보틀의 미니멀리즘과 하이엔드 정체성, 즉 프론트엔드는 철저히 보존하려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쥐고 있는 진짜 칼날은 이면의 백엔드에 있었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쌓아 올린 비용 덩어리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루이 싱커피의 극단적인 자동화와 데이터 통제 모듈을 은밀하게 이식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느림의 미학이라는 브랜드의 영혼이 차갑고 기계적인 효율성 시스템과 충돌하는 순간 그 하이브리드 교배는 필연적인 인지 부조화와 조직의 반발을 부릅니다. 우리는 이 기형적인 하이브리드의 충돌을 2026년 3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고스란히 목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복귀작인 새 앨범 아리랑 대중은 리더 RM의 발목 부상 투혼이나 1시간 남짓의 짧은 쇼케이스식 샌리스트를 아쉬움의 표면적 이유로 꼽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렌즈로 투영해 본다면 이는 철저히 의도된 프론트엔드와 장악하지 못한 백엔드 간의 끔찍한 붕괴입니다. 한국적 감성과 상징성이라는 완벽하게 세팅된 프론트엔드를 전면에 내세웠음에도 실제 곡이 만들어진 백엔드는 철저히 서구 프로듀서들의 자본 논리와 과도한 오토튠이라는 효율적 보정 모듈로 채워졌습니다. 초기에 진정성과 장인정신을 기대했던 팬들에게 이 이질적인 백엔드의 노출은 완벽한 핸드드립을 기대하고 들어간 블루보틀 매장 뒤편에서 로봇이 샷을 내리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본질적 가치 훼손이었습니다. 더욱 서늘한 통찰은 마케팅 쇼룸의 붕괴가 본체로 전이되는 나비 효과에 있습니다. 네슬레에게 블루보틀의 오프라인 매장은 자사의 캡슐 커피와 양산형 원두를 팔아치우기 위한 최고급 마케팅 쇼룸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리테일 매장의 경험적 퀄리티가 훼손되어 오프라인 트래픽이 죽어버린다면 네슬레가 쥐고 있는 후방의 본체 매출 역시 도미노처럼 박살납니다.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생중계 공연 역시 글로벌 대중에게 새 앨범 아리랑이라는 본체를 팔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마케팅 쇼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화려한 IP를 전 세계에 송출하는 배관을 철저히 장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거대 인프라에 올라탔음에도 자막과 오디오 싱크가 엇나가는 최악의 기술적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으로 분절된 광장의 공간적 한계는 일체감을 산산조각 냈고 지나치게 엄격한 보안 통제로 인해 결혼식 하객들마저 경찰버스에 실려 이동하는 총흙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완벽한 경험을 선사해야 할 쇼룸에서의 퀄리티 컨트롤 실패는 단발성 이벤트의 5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팬들이 이 쇼룸에서 겪은 모멸감과 실망감은 결국 앨범 본체에 대한 신뢰도와 장기적인 흥행 동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전환됩니다. 여기에 확증 편향에 빠진 순진한 수요 예측이 더해지면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당초 경찰과 주최 측의 엑셀 시트에 적혀있던 예상 인파 26만 명이라는 숫자는 현실의 거대한 마찰 비용 앞에서 4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막대한 병력과 통제 인력, 그리고 대량의 재고를 준비했던 인근 상인들의 손실은 곧 통제 불능에 숨겨진 고정비가 폭발한 결과입니다. 기업 분할 딜에서 글로벌 IT 시스템이나 인프라 부재로 인해 막대한 데이원 현금 유출이 발생하듯
겉으로 보이는 IP의 화려함에만 베팅하고 정작 그 IP를 실어 나르는 현장 운영과 시스템이라는 내재적 백오피스를 장악하지 못한 자본의 끝은 이처럼 참혹합니다. 구조를 잃어버린 화려함은 결국 스스로 단위 경제성을 산산조각 내고 맙니다. 파트 3. 스트럭처럴 매핑. 외주화된 송출 인프라와 엑셀 시트의 파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히 글로벌 K-팝 씬을 지배하는 거대 기획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해체해보면 이들은 본질적으로 IP를 매집하는 사모펀드와 완벽하게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입니다. 시장은 화려한 무대와 아티스트의 팬덤 규모라는 프론트엔드에 환호하지만 이 산업의 거시적 밸류에이션을 결정짓는 진짜 권력은 가치사슬의 분절과 백엔드 인프라의 통제권에 있습니다. 네슬레가 블루보틀의 무거운 오프라인 매장을 센츄리움에 떠넘기고 마진율이 가장 높은 캡슐 커피와 양산형 원두, FMCG라는 본체만을 자신의 품에 남겨둔 그 잔혹하고도 영리한 이익 전가의 룰을 떠올려 보십시오. 글로벌 K-팝 기획사들 역시 음원, 굿즈, 라이선싱이라는 고마진의 디지털, 물류 본체는 철저히 자신들이 통제하면서 막대한 자본적 지출과 변동성이 수반되는 오프라인 콘서트나 대규모 이벤트는 철저히 외부의 플랫폼과 지역 프로모터들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광화문 라이브 사태는 이 정교해 보이던 리스크 전가 구조가 외부 인프라의 붕괴와 만났을 때 어떻게 IP 본체의 밸류에이션마저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현장이었습니다. 기획사 입장에서 이번 광화문 생중계는 네슬레의 블루보틀 매장처럼 전 세계 대중에게 새 앨범이라는 양산품을 팔기 위한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마케팅 쇼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쇼룸을 지탱하는 배관, 즉 넷플릭스라는 송출 백오피스의 기술적 결함과 광화문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통제 불능 상태를 전혀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생중계의 자막과 오디오 싱크가 어긋나고 화면이 끊기는 현상은 단일 이벤트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는 센츄리움이 블루보틀을 인수하고도 루이싱 커피의 자동화 모듈을 제대로 이식하지 못해 매장 내 주문 시스템이 마비된 것과 같은 끔찍한 인프라 에러입니다. 플랫폼에 송출을 위탁함으로써 물리적 고정비는 줄였을지 모르나 브랜드 경험을 결정짓는 내재적 퀄리티 컨트롤을 외주화해버린 대가는 뼈아팠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수요 예측의 실패와 숨겨진 고정비의 폭발입니다. 경찰과 주최 측이 엑셀 시트 위에서 순진하게 가정한 26만 명이라는 트래픽은 광장이라는 통제되지 않은 공간의 마찰 비용과 과도한 보안 통제를 만나 4만 명에서 5만 명이라는 초라한 현실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막대한 재고를 떠안은 인근 상권의 붕괴는 딜 클로징 직후 예상치 못한 공통 판관비의 부재로 인해 막대한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카브아웃 딜의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확증 편향에 빠진 낙관적 트래픽 전망이 현실의 물리적 병목 현상과 충돌할 때 단위 경제성은 즉각적으로 무너집니다. 나아가 앨범 아리랑의 제작 과정, 백엔드에서 발생한 기형적 하이브리드 충돌은 거시적 밸류에이션 훼손의 정점을 찍습니다. 한국적 감성과 상징성이라는 완벽한 프론트엔드를 내세웠지만 정작 그것을 조립하는 백엔드에서는 서구 프로듀서들의 상업적 자본 논리와 과도한 오토튠이라는 기계적 효율성이 지배했습니다. 블루보틀의 바리스타들에게 루이싱의 효율성을 강요했을 때 일어나는 조직 문화의 충돌처럼 아티스트의 고유한 장인 정신과 기획사의 산업적 효율성이라는 이질적인 로직이 무리하게 교배되었을 때 팬덤은 즉각적인 인지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겉포장의 화려함에 베팅하는 것이 산업의 맹목적인 확장은 결국 그 껍데기를 채우는 내재적 정체성과 인프라 통제권을 잃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이번 사태는 냉혹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파트 4. 스트럭처럴 매핑. 알고리즘 소장농을 탈출하는 본체와 껍데기의 분리법, 거대 IP, 제국과 사모펀드들의 살벌한 자본 체스를 관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미시적인 관점, 즉 당신이 일상에서 고군분투하는 개인 사업체나 독립적인 기획자의 딜룸으로 이 구조적 로직을 끌고 내려와 보십시오. 대다수의 개인 창업자, 크리에이터, 소규모 에이전시 대표들은 방탄소년단의 화려한 무대나 블루보틀의 세련된 인테리어 같은 프론트엔드의 환상에 깊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론칭할 때 영끌한 자본을 털어넣어 강남 한복판에 팝업 스토어를 열거나 최상급 장비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집착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을 완벽한 쇼룸만 구축하면 언젠가
트래픽이 돈이 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엑시트, 내레이티브에 자신의 생존을 베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읽어내는 자의 눈에 이것은 스스로 단위 경제성의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넷플릭스의 서버가 터지고 예상치 못한 광화문의 경찰 통제가 인파를 막아섰던 사태를 기억하십시오. 미시적 차원에서 당신이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나 배달앱의 수수료 정책 혹은 건물주의 임대료 변동성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프론트엔드를 구축했다면 당신은 이미 타인의 배관 위에 위태로운 모래성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플랫폼의 로직이 바뀌거나 예상치 못한 컴플레인이 터져 백엔드의 퀄리티 컨트롤이 무너지는 순간 화려하게 지어놓은 쇼룸의 유지비는 당신의 운전 자본을 며칠 만에 고갈시키는 치명적인 숨겨진 고정비로 돌변합니다. 방탄소년단조차 송출 인프라의 오류 앞에서는 브랜드 가치의 훼손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방어막이 없는 개인의 쇼룸은 한 번의 충격으로 영구적인 파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잔혹한 미시적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은 철저하게 이익 전가와 링펜싱의 원칙을 당신의 일상적 비즈니스에 이식해야 합니다. 블루보틀의 무거운 비용 구조를 떼어내고 알짜배기 상품만 챙긴 네슬레의 냉혹함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사업에서 무엇이 막대한 고정비를 먹어치우는 마케팅 쇼룸인지, 그리고 무엇이 한계 비용 제로에 수렴하며 현금을 창출하는 진짜 본체인지를 구조적으로 완벽히 분절시켜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프라인 매장이나 화려한 콘텐츠 채널을 운영한다면 그 공간 자체에서 수익을 내겠다는 순진한 손익계산서를 찢어버리십시오. 그곳은 철저히 트래픽을 모으고 당신의 하이엔드 정체성을 증명하는 미끼일 뿐이어야 합니다. 진짜 수익은 그 쇼룸의 장막 뒤에 숨겨진 자동화된 백엔드 시스템, 즉 고마진의 정보성 프로덕트, 그 지식재산권 혹은 철저히 모듈화된 B2B 파이프라인에서 창출되어야 합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한 땀 한 땀 장인정신을 담은 아리랑을 부르는 것처럼 고객을 매혹시키되 실제 고객의 요청을 처리하고 가치를 배달하는 백엔드는 루이싱 커피의 로봇처럼 피도 눈물도 없이 데이터로만 통제되는 기형적 하이브리드 구조를 스스로 완성하십시오. 이것이 자본이 부족한 개인이 거대한 플랫폼의 변덕과 통제 불능의 마찰 비용 앞에서도 결코 하방을 뚫리지 않는 작지만 가장 완벽한 방어 구조입니다. 쇼룸이 무너져도 본체는 살아남아 이익을 펌핑하는 구조. 미시적 전장에서는 이 서늘한 통제권의 분리만이 당신을 파국으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룰입니다. 파트 5. 스케일러블 애플리케이션. 타인의 배관을 활용하고 꼬리를 자르는 링펜싱. 이제 가장 뼈아프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네, 거대 자본이 가치 사슬을 토막내고 넷플릭스와 광화문 광장이라는 인프라가 처참하게 붕괴하는 이 냉혹한 구조적 현실 속에서 당신은 이 사고를 어떻게 적용하여 당신만의 딜룸을 재설계할 것입니까? 자본이 없는 개인이나 이종산업의 기획자가 방탄소년단과 같은 거대 IP를 꿈꾸거나 블루보틀과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를 론칭하려 할 때 대다수는 화려한 무대와 세련된 매장이라는 프론트엔드에 자신의 희소한 자본과 생존을 묶어두는 낭만적인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키텍트의 마인드셋은 다릅니다. 우리는 무대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이 지어놓은 무대의 배관에 우리의 빨대를 꽂고 파국이 닥쳤을 때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수 있는 완벽한 하방 통제 장치를 먼저 설계합니다. 첫째, 당신의 비즈니스를 마케팅 쇼룸, 코스트 센터와 현금 창출 본체, 프로핏 센터로 철저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분절시키십시오. 자, 당신이 콘텐츠 크리에이터이건 소규모 F&B 창업자이건 IT 서비스 기획자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혹은 힙한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는 철저히 대중의 트래픽을 빨아들이는 껍데기 쇼룸으로만 기능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직접적인 마진을 남기겠다는 순진한 계산은 버리십시오. 방탄소년단이 넷플릭스라는 외부 배관을 빌렸듯 당신 역시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외부 임대 공간이라는 남의 배관을 철저히 도용하여 당신의 하이엔드 정체성을 전시하십시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자, 광화문 광장의 통제 불능 상태처럼 이 프론트엔드는 언제든 외부 변수나 플랫폼의 정책 변화로 인해 붕괴할 수 있는 버리는 패입니다.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 미련 없이 셧다운할 수 있도록 이 쇼룸에는 최소한의 변동비만 투입해야 합니다. 둘째, 껍데기 뒤편에 루이싱 커피의 무자비한 효율성을 이식한 숨겨진 본체를 구축하십시오. 화려한 프론트엔드에서 수집된 고객의 트래픽과 데이터는 즉각적으로 당신이 100% 통제권을 쥔
백엔드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곳은 한계 비용이 제로에 수렴하는 소프트웨어 구동 모델, 고마진의 지식재산권 판매, 혹은 AI 에이전트로 100% 자동화된 컨설팅 파이프라인이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수십 명의 전문가가 붙어 만든 예술작품처럼 보이지만 이면의 딜리버리 과정은 피도 눈물도 없는 데이터 효율성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광화문 아리랑 사태에서 백엔드의 서구화된 모듈이 겉포장의 진정성을 훼손하여 밸류에이션을 깎아먹었다면 당신은 그 반대로 철저히 겉포장의 진정성, 프론트엔드를 완벽하게 통제된 AI와 노코드 툴, 백엔드로 지원하여 영업 레버리지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시켜야 합니다. 트래픽은 남의 배관에서 훔쳐오고 마진은 내 통제망 안에서 짜내는 기형적 하이브리드를 완성하십시오. 셋째, 숨겨진 고정비의 폭발을 막기 위한 법적, 재무적 링펜싱을 실행해야 합니다. 당신이 협상 테이블에 앉거나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을 때 광화문 상인들이 겪었던 끔찍한 재고 손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순진한 엑셀 시트 상의 트래픽 예측에 기대어 당신의 운전자본을 태우지 마십시오. 만약 외부 플랫폼이나 대행사와 계약을 맺는다면 그들의 인프라가 무너졌을 때 발생할 퀄리티 컨트롤 실패에 대한 명확한 페널티 조항과 리스크 전가 메커니즘을 계약서에 못 박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위험도가 높은 프론트엔드 운영 주체인 법인이나 계정과 당신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베이스 및 IP 소유 주체를 철저히 분리하십시오. 만약 프론트엔드가 알고리즘의 저주를 받거나 대중의 외면을 받아 붕괴하더라도 그 손실이 본체의 핵심 자산으로 전이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쇼룸이 불타면 쇼룸만 파산시키십시오. 당신이 쥔 본체만 무사하다면 언제든 새로운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다시 판을 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이 없어도 구조의 우위를 점하여 판을 지배하는 아키텍트의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파트 6, 클로징. 이제 관객석에 티켓을 찢고 무대 뒤 파이프라인 장악하기. 방탄소년단의 역사적인 컴백 라이브와 블루보틀의 글로벌 카브아웃 딜은 겉보기엔 전혀 다른 산업의 사건 같지만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적 본질을 공유합니다. 화려한 프론트엔드의 환상에 취해 그것을 떠받치는 백엔드 인프라와 비용의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비즈니스의 밸류에이션은 얼마나 쉽고 참혹하게 붕괴하는지를 뼈저리게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남의 실패와 거대 자본의 냉혹한 비용 전가 로직을 해체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중처럼 현상에 분노하거나 열광하는 소비자 단계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형적인 분절의 로직을 당신의 비즈니스에 이식하여 스스로의 하방을 닫고 타인의 배관을 합법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스트럭처, 아이즈, 스케일러블, 스트럭처, 익스펜드, 엔드.